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거기 311쪽인데요. 급수 방식 하면서 그 옆에도 보면, 그죠? 기출문제, 그죠?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20회 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안 나왔는데, 어떻든 얘가 뭐 그냥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급수 방식에 대한 거는 이제 한꺼번에 그냥 확 뽑아버립니다. 어디까지냐면 316쪽까지에 대한 건 몇 장 되지도 않네. 많은 줄 알았더니. 자, 그걸 갖다가 자,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급수 방식. 자, 지금은 뭐 이제 또 뭐 더 새로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지금 우리 기본서에 나온 게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수도 직결 방식. 자, 그 다음에 자, 쭉 여기서 자,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서 자, 옥상 탱크 방식. 자, 얘를 갖다가 또 우리 뭐 고가 수조라고도 합니다. 고가 수조 방식. 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압력 탱크 방식.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자, 얘를 또 이제 다른 말로 펌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 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가지에 대한 거. 자, 그 중에서도요, 이제 제가 저 수도 직결 방식,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단독주택에서도 지고 있는, 쟤를 기준으로 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는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온 거면 옥상 탱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다 꾸준하게.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에도 이제 물이 있지만은 수도 직결 방식.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데 얘가 뭐냐면 상수도 사업본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도고 우리 수도 여기서 이거 본관 수도 본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수도 본관,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울은 어디입니까? 아리수, 그죠? 한강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자, 우리 요 바닥에, 그죠? 그러면 그 계량기 있죠? 계량기 요게 밸브, 고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수도 직결 방식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우리 저 단독주택들 다 우리, 그죠? 지금 아파트 하기 전에 옛날엔 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옥상 탱크는 옥상에 탱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들어오는 데는 똑같이 수도 본관에서 자, 어떻든 자, 이제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얘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 지하 저수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하 저수조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아파트가 많이 바뀌었는데 얘가 아파트 지금도 많아요. 옥상 탱크 방식이. 지하 저수조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실에 보면 그 바닥에. 관리실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잔디 쫙 해놓은 데 있죠. 그 밑에가 지하 저수조예요. 그럼 얘 물을 갖다가 자, 얘를 양수 펌프라고 그럽니다. 양수 펌프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 똑바로 가는 거고 왜 이렇게 가냐. 자, 얘가 옥상에, 얘가 뭡니까? 얘 옥상 탱크, 고가 수조예요. 여기다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물로 해서 쫙 공급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그림 보고 이렇게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 이게 압력 탱크가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여기가 수도 본관입니다. 자, 기본서에 다 그림이 있어요. 그죠? 얘도 다, 여기도 다 지하 저수조가 있는 겁니다. 지하 저수조에서 받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자, 우리 펌프로 해서 여기 있는 물을,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뭐냐면은 압력 탱크입니다, 얘가. 탱크자도 이제 지금 줄여서 이렇게 쓰죠. 압력 탱크입니다. 여기다, 그저 펌프를 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요 옆에 근데 뭐가 있냐면 공기 압축기라 그럽니다. 공기 압축기. 자, 우리 그냥 영어로 많이 해죠. 컴프레셔라고 그러죠? 컴프레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 얘로 해서 여기다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 여기 받았어요. 여기 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로 압을 줍니다. 압을 주면 물이 들어가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자, 물이 가는 겁니다. 자, 요게 자, 우리 압력 탱크. 자, 여기서 자, 요 말 나오고 있네요. 압력 탱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얘는 탱크 없다. 압력 자, 탱크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지하 저수조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지하 저수조의 물을 펌프로. 자, 근데 펌프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요. 여기는 여기. 자, 여기는 여기. 자, 이렇게 돼. 근데 얘가 펌프가 있는 게 얘가 뭐야? 자동 제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냥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컴퓨터로 해서 그냥 딱딱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이제 특징. 자, 우리 그래서 특징이 이제 311쪽에 보면 여기 수도직결, 여기 책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 제가 얘기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쫙 서술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합니다. 설비비. 그죠? 얘가 제일 적게 들어요.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수시. 물, 여기서 단수됐습니다.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단수시에 물 안 나와요. 정전시는요? 정전이 뭐야? 전기 나갔습니다. 정전시에는 정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낸 수도 본관의 이 압력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전시랑은 관계없이 정전시에도 물을 급수오염. 자, 이런 거 물어보는. 얘 오염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이제 딱 보면 여기서부터는 다 뭐가 있어? 지하저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어떤 한 달이 걸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그러니까 얘는 급수오염이 적다 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다른 건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얘 물을 어떻게 합니까? 상향급수. 자, 이 그림 보고 어떻게 밑에서 우유를 상향급수 땅속에서.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자, 우리 여기가 이게 다 땅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상향급수. 상향급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급수압력. 요거부터 이제 순서대로 제가 했던 순서대로. 급수압력. 압력은 어떻습니까? 얘에 의해서 오니까 급수압력이 얘는 일정치 않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에서 상향급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까지. 그죠? 우리 소규모. 자, 요런 내용, 저거. 그죠?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랑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뭐야? 고가 수조 비교하는 거야. 고가 수조. 자, 얘 설비비. 당연히 많이 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수시에는요. 여기서 물 끊었어요. 그래도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어요. 물 공급돼요. 정전되면은 여기 있는 물 써요, 못 써요? 지하저수조. 얘는 이 펌프를 해서 올려니까 전기로 하니까 얘는 못 올라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물은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수시 또는 정전시 일정 시간, 그죠? 사용 가능합니다. 자, 지금 얘기했지만 단수돼도 일정 그저 시간 쓸 수 있습니다. 정전돼도 여기 있는 거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급수오염은 자, 얘 많죠. 그죠? 그래서 급수오염 있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 얘가 급수오염 제일 많이 됩니다. 두 군데니까 급수오염이 제일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 급수압력이 이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얘는 이거에 비해서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일정하다 그러는데 얘도 일정한 게 5에서 한 6층 정도입니다.
얘보다 더 높은 초고층 같은데 지금 이제 건물들이 다 이러던 뭐 10층 이상 뭐 20층, 30층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수압이 달라져요. 근데 그냥 요렇게 얘기했을 때는 일정하다 요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조금 이제 깊게 얘기하면 얘도 일정치 않다. 요새는 건물들이 다 높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뭡니까? 이제 유일하게 얘만 하향급수입니다. 그죠? 자, 뭡니까? 자, 그림 보면 올라가죠. 얘만 내려가죠. 얘도 올라가고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향급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에 비해서 이제 얘는 중대규모.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 이 얘기합니다. 위에 어떻든 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눌러주니까요. 구조물 보강을 좀 하는 게 좋다.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자, 고가 수조 방식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얘에 비해서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얘기했죠. 얘는 위에 탱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 설비비 얘 많이 들어요. 얘하고 어느 게 많이 듭니까? 얘하고는. 얘가 더 많이, 요즘 더 크게 그릴까요? 그죠? 얘는 컴프레셔도 있어야 되고, 뭐 압력, 탱크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얘가 더 많이 들어요. 자, 이런 거 되고요. 얘도 이제, 요거 얘기는 똑같습니다. 저기다 단수시, 정전수 이거는 뭐 똑같으니까 제가 이것도 그냥 유사하게 이제 그냥 보면 되고요. 얘도 급수염도 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급수 압력이 얘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 얘기를 합니다. 국부적인 압력이 필요한 곳. 필요시에 사용한다. 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부전 압력 이런 거에서 어떤 체육관 같은데, 자, 이런데, 운동시설 이런 데에다가 이런 거를 하면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 없으니까 요 말 하는 거예요. 외관이 깨끗하다. 뭐랑 비교하는 겁니까?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고가 수저랑 비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로, 얘 무슨 급수예요? 상향급수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이런 데 사용. 자, 요 정도 말이, 자, 여기서 알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설비비 많이 듭니다. 그죠? 얘는 이게 또 얘가 있잖아요, 이게. 펌프가 많아야 되고 또 자동 제어. 이런 거 하니까 얘가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다 근데 이걸로 가요. 최근에 아파트들이나 이런 건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옥상 탱크, 이 탱크 얘기하는 거. 옥상 탱크 또는 뭡니까? 압력 탱크. 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탱크 이런 거 지저분해. 뭘로? 펌프만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자, 요거, 그죠? 자, 여기서 밑에 펌프로 해서만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 그림 보고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펌프를 이제 작동하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지문으로 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속이라는 거는, 자, 펌프 그냥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물이 많이 필요하다. 물이 많이 필요하면 여러 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개 돌리면 물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물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개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래서 정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수로 제어해야 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속은 뭐냐 하면 먼저 회전수로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도 펌프는 몇 개는 있죠. 정속보다는 적은데, 자, 만약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회전을 빨리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펌프가 빨리 돌아가니까 물이 빨리 올라간다. 그죠?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천천히 돌리면 물 조금 필요한 데는 천천히 돌린다. 그래서 뭐야? 얘는 대수로 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말도 합니다. 우선은. 최상층의 큰 수압도 가능하다.
자,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제 펌프가 옛날에 비해서 이제 펌프도 좋아지고 고장도 안 나고 가격도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니까 옛날에는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좋다라는 거죠. 거의 완벽하고 그러니까 또 펌프의 성능이 좋으니까 높은 데도 다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도 상향 공급이다. 자, 이런 얘기하고요. 또 다른 얘기할 거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이게 자, 여기서 네 가지. 이런 것들이 말로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고서 한번 기본서를 보자고요. 자, 그래서 311쪽에 보면은요. 자, 여기 특징, 장단점 여기는 그대로 다 했으니까 요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건 봤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요. 312쪽에 보면 자, 이제 압력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다 더해 주는 겁니다. 다 되는 거. 그래서 뭐냐면 물높이, 관내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기구별 최소 소해 압력. 자, 우리 아까 기구별 최소 소해 압력 했었죠? 세면기 얼마고, 샤워기 얼마고, 대변기, 그죠? 이런 거 다 이런 거서 주어지면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압력이니까 다 뭐야? 만약에 높이로 주어지면 높이를 압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 했죠? P는 0.01에서 그거를 변환을 시켜서 해주라는 거야. 다 뭘로 써 있어요? 그래서 메가파스칼로 단위를 바꿔서 다 더해주라.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제는. 계산 문제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말 문제로 해서 여러 개들을 이렇게 내는 그런 스타일이지 이런 계산 문제는 이런 건 이제 뭐 이제 한 수 이제 아래의 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가 옥상 탱크 방식은요, 그 박스에 보면, 자, 다른 것들도 저 그림 보면 물 공급하는 거, 그죠? 순서를 다 알 수 있는데, 얘는 특히 옛날에 요 순서가 좀 몇 번 언급이 돼서 제가 넣어준 건데, 자, 요 그림 보면은요, 저수조에서 그 다음에 양수펌프라는 거예요. 양수펌프로 해서, 이제 요게 양수펌프에 연결된 게 얘가 양수관입니다. 여기 써줄게요. 얘가 양수관입니다. 양수관을 통해서 옥상 탱크 가고 여기서 옥상 탱크에서 가는 얘가 급수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용어가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고가수조, 급수관, 그 다음에 각수전, 각수도꼭지로 가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여기서도 이제 그 특징에 대한 얘기 보면은 뭐 다른 거 있죠. 그냥 우리 장점에 보면 5번에 보면 세정 밸브, 아까 세정 밸브 했었죠? 프러쉬 밸브란 말이죠. 이런 거 사용하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자, 여기도 313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그 4번에 보면은요. 고가 탱크 높이에서는 H로 높이로 미터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압력으로 주어지면 이걸 미터로 고쳐서 이렇게 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도 자, 요 5번이 이것도 이제 전에 좀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요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급수장치도 요거 다음에. 요거 뭐냐, 급수장치에서, 지금 얘에 대한 거. 얘를 갖다가 좀 상세하게, 옥상 탱크의 구조를 좀 상세하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그 부품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요것도 이제 다음에 보자고요. 자, 여기서 됐고요. 그 다음 넘기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핵심 지문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피커하고 피커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자, 압력 탱크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특징에 보면은요, 바로 나와 있죠. 국부적인 고압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뭐 외관 깨끗하고 다 여기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일정치 않고요. 수압이. 두 번째 압축기. 뭐라고 해서 에어 컴프레셔 있죠.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들 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용도에 보면 체육관, 경기장, 여기 경기장도 하나 더 써줄게. 경기장, 뭐 이런데. 이제 요 얘기가 뭐야? 국부적인 압력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적합하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요, 이제 그 압력에 대한 거 그 다음 쪽에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이제 여기서 그냥 넘어가자. 압력 탱크의 구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제목만 봐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해서 가로하고 뭡니까? 펌프 직송 방식이죠. 펌프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그림도 있고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그죠? 상향급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단점에 자동 제어 설비 비용 많이 든다. 자, 이런 얘기 있고요. 용도 있고요. 자, 그 양가로 4번에 보면 종류 나와 있잖아요. 얘가
자, 그래서 정속은 뭐야? 대수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것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변속. 그리고 또 그 병렬이라는 게, 자, 이렇게 한 게 이게 병렬입니다. 펌프를 갖다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결해서 이렇게 물이 간다 그러면 이건 직렬입니다. 자, 요거 이제 펌프 가서도 하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물 공급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뭡니까? 얘는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도 이제 뒤에 가면 있고요. 자,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변속 방식, 이거는 자, 우리 회전수로 제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제 한번 보자고. 벌써 이제 이것도 좀 됐네요.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맞죠? 압력 탱크, 그죠?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맞죠?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펌프 직송 방식에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 그러니까 펌프를 갖다 이거 했는데 펌프를 갖다 이제 돌리는 게 인버터로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버터라는 말이 또 이제 이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가면은 인버터로 이제 거기도 엘리베이터도 모터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모터가 인버터 제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버터 제어 방식.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회전수로 하니까 변속입니다. 얘는. 그죠? 정속 변속에서 변속이고요. 자, 4번. 고가 수조 방식에서는 고충부 수전과 저충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자, 이 말이 이제 틀렸는데 이 말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일정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문을 그래서 이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은 다 낮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물이 높으니까 최상층하고 최하층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동일하다라는 게 틀렸고요. 자, 5번.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이 이런 식, 지금 최근에 나오는 문제도요,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여기서 갖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자, 그 다음 317쪽이 5번이 이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자, 우리 그 문제에서 4번에 보면은 고충부 수전과 저충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자, 이 얘기, 이 초고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저 지금 요 옥상 탱크에서 이제 여기는 지우고요. 여기서 요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일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에서 이제 출발해서 최근에는 다 건물이 높으니까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냥 우리 제일 높은 거 우리 저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가 자, 우리 어디입니까? 그러면 잠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자, 예, 1, 2, 3이라면 제가 외우지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옥상 탱크라든지 여기서 물을 공급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쫙 공급을 하면은요.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수압차. 그죠? 여기 지금 이런 경우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폭포수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죠? 날벼락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초고층 건물일 때 최상층과 최하층 수압차가 어떻게 된다? 조금 전에도 그 문제에서도 있지만 여기하고 이거는 뭐 그냥 무지하게 크다 이런 얘기야. 이러니까 이 수압차에 의해서 이때 발생하는 걸 이걸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수격작용을 이제 뒤에서도 또 배우는데요. 얘를 영어로는 워터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은 뭐야, 그죠? 배관을 막 때리는. 그래서 수격작용. 그래서 수격작용 여기서 하면 물에 마찰음, 충격압 이런 게 생기는 이걸 갖다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런 거에서 자, 소음, 진동, 기구류 파손.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 수도꼭지 이러면 이거 다 망가진다라는 거야. 수도꼭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급수에 관련된 그 부품들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목에 바로 써 있죠? 뭐를 한다고요? 급수, 조닝 또는 조닝을 한다. 조닝이 뭐예요? 구역을 나눠서 공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너는 여기서 여기 정도만 공급하라.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조닝이 뭐예요? 구역을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난 여기서. 뭔지 지금 이렇게 그랬지만 이런 거 아니라 실은 이 탱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른 걸 쓰는데 그냥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해서 공급한다라는.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닝을 하는 겁니다. 조닝을. 구역을 나눠서 조금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급수 조닝을 해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요 말이 이제 제일 적정 수압이 유지하는 겁니다. 자, 요 말입니다. 요거에서 요겁니다.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는데 최근엔 좀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 그대로 여기다가 놓는 거야. 이런 거 방지시켜 주고요. 또 얘를 어떻게, 이게 이제 수격작용이잖아요. 이런 걸 또 어떻게 된다? 감소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말에서도 요 말이, 급수조닝 왜 해? 그러면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100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적정 수압을 지금 유지하는데 얼만큼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까 건물의 최고 필요 압력. 얼마로 해라 그랬어요?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메타로는 30에서 50m.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공이 그냥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눠줄 때, 자, 우리 30에서 40은 우리 가족용 같은데, 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40에서 50은 어디? 업무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하면 이게 구역을 어느 정도 그냥 미터로. 조닝 얼마? 30에서 50m 정도마다 물을 공급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자, 그래서, 쭉 읽고, 자, 1번에 보면 급수 조닝을 하는 이유 바로 나와 있죠? 배관 내 적정 수압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번,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조닝 압력은, 자, 우리 아파트, 호텔 이런 데는 0.3에서 0.4. 자, 그 다음에 사무소는 0.4에서 0.5.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자, 요것도 급수 조닝 방식이 지금 내가 이렇게 구역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간 수조 방식의 충별식, 중계식, 가마 밸브. 지금 이 가마 밸브가 얘를 많이 씁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요. 아파트에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 지금 20층, 30층 되잖아요. 이거 써요, 다. 우리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여기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건 밸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압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공급하고 또 이게 가마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알고 이제 가면 어떨 때 가면 관리실 이제 분이 와서 여기가 이상해요. 그러면 밸브가 나갔나 봅니다. 밸브가 망가졌나 봅니다. 이래요. 수압이 달라지고 이러면은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고. 자, 이제 그래서 또 요것도 급수 조닝 방식도요. 자, 그 다음 쪽에 보면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요. 기사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쪽에는 그냥 안 나와요. 예? 그냥 이렇게 간단히 쭉쭉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근데 여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구나. 이 정도 알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초고층 건물에서는 저거 하는 이거 조닝하는 지금 여기 나온 그 전장에 있는 그 방식 이런 거는 우리 쪽에서 이제 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읽어는 봐주셔요. 됐고 여기에 있는 요런 내용들
건물이 초고층 건물에서의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319쪽에 보면 급수 배관 방식.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상향, 하향 나왔잖아요. 아까 지웠는데 여기 그대로 있네요. 하향, 상향. 그죠? 이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좀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됐으니까 이제 지우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 보면은, 자, 이제 자, 우리 급수 방식에는 자, 여기서 보면 상향. 자, 상자만 쓰자. 상. 자, 그 다음에 하. 자, 그 다음에 또 상하향 혼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 항상 얘기지만, 이런 거 공부할 때 짬뽕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반대 개념인 거. 자, 그러니까 여기 상향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고, 하향은 뭡니까?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상하향은, 자, 그래도 쓰면은 상하향은, 자, 개념은,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짬뽕으로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 수직관, 이게 배관이 수직배관이잖아요. 수직배관 얘기는 안 해요. 수직은 그냥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수평배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수평배관에 대한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다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수평배관, 만약에 이 수평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정확하게 수평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디서 또 그 전에 구배준다, 경사 구배준다 그랬죠? 그죠? 우리 물매도 있고요. 물은 이게 만약에 경사를 안 주면 여기 물이 중간에 정체할 겁니까? 배관 안에. 만약에 수평으로 하면은. 그럼 이거 나중에 썩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사용하는 거고, 그죠? 우리 지붕공사에서도 배웠고, 방수에서도 배웠고, 전번에 다 뭘 줘야 돼요? 기울기, 경사를 줘야 돼요. 자, 요런 얘기. 그래야지만 물이 항상 흘러간다고요. 사용하지 않아도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향식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결론 이렇게 먼저 그러면, 항상 수평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직관 얘기 안 하고요. 수평관인데, 자, 물이 이렇게 가니까 얘는, 자, 여기 이제 요 수평관이 여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하실, 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는 거. 그죠? 우리 지하실에 가면 배관들 있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고, 자, 선상이라 그래요. 또는 선상향. 그러니까 위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자, 여기 이렇게, 자, 수평에서, 자, 이렇게 된 게 선상이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얘 뭐라 그래요? 우리 선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선하, 선하향.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배관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럼 여기 물 정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준다? 선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 천장에 노출시켜준다. 자, 이 노출이라는 말에 의해서 뭐냐 하면은 점검 수리가 용이하다. 자, 요런 얘기를 자, 여기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항상 선상으로 주는 겁니다. 하살표가 위로 가게끔. 밑으로 되면 여기 물 고여서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각실입니다. 얘가 이제 지하실이고요. 각실에 수평 주간이나 수평 지간, 메인간이나 지간인데,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줍니다. 다 어떻게 된다? 얘도 선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요. 그럼 얘가 선하잖아요. 이렇게 주면 여기 물 고입니다. 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자, 선상.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흘러가게끔. 항상 흐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상향에 대한 겁니다. 자, 하향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자, 여기 하향의 대표 주자는 얘만 있는 거예요. 옥상 탱크. 옥상 탱크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봅니다. 물 여기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상층이죠. 여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선하. 얘는 선합니다. 어디? 최상층. 얘는 천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은폐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최상층에 있는 것들은 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나오면 보기 흉해서 안 돼요. 그죠? 너무 그런 게. 그럼 건물로서의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에 의해서 얘는 점검 수리가 불편하다. 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것들도 불편하고 용이하다.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 뭡니까? 하로 내려간다. 그럼 각층에서, 지금 얘가 요 그림이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죠. 자, 각층에는, 얘는 마찬가지로 각층은 선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런 말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하향식하고 상향식. 상향식은 다 선상이에요. 그죠? 지하실이건 간에, 각층이건 간에. 근데 하향식은 맨 위에, 최상층은 선하고, 각층은 선상이다.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자, 기본서 보면, 319쪽에 보면은요. 자, 여기, 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내가 안 읽어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저 보면 압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요. 급수 설비의 시공에 대한 얘기 있는데, 자, 여기 이거 있죠. 자, 여기서, 자, 우리 이제 지금 항상 뭘로 준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 경사 기울기를 줍니다. 급수 얼마예요? 250분의 1. 어느 책에 보면 200분의 1도 써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급수는요. 급수는 250분의 1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이제 다음에 가면 급탕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수도 배웁니다. 각각에 대한 그 있죠. 자, 이게 기울기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전에 배운 거, 전에 어디서 배웠습니까? 방수, 옥상이나 방수만 보자. 옥상은 너무 그죠? 우리 많으니까. 방수 얼마 줍니까? 우리 50분의 1에서 얼마 줍니까? 100분의 1.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지붕에서도 우리 경사 주는 거 물매라 그랬죠?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특히 지붕에 이런 거, 이런 수치들. 이런 수치들은 꾸준하게 같이 해서 나중에 같이 정리를 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 정도는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여기 나와 있네요. 고가된 것이 급수 방식에서 선하향이나 상향을 주는 거 기억, 니은 나와 있죠? 이 얘기입니다. 얘에 대한 얘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격작용. 아까 수격작용 어디 초고층 건물에서 만약에 최상층에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된다? 수격작용 발생한다 그랬죠. 얘에 대한 걸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수격작용. 자, 그러면 자, 영어로 워터 해머링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망치에 물망치. 직역하면은. 자, 뭡니까? 얘가 배관을 때리는 겁니다. 물이 때리니까 뭐야? 소음, 진동 나는 거야. 컥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음, 진동, 기구류 파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자, 원인,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책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래서, 자, 원인에는,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조관수 유굴이에요. 조관수. 무슨 뭐 가수 이름 같아요. 근데, 자, 요거를. 이게 뭐냐면은, 급격한 조작. 밸브류의 급격한 조작. 자, 그러니까 우리 수도꼭지 물 이렇게 사용하는데 벼랑간 잘못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얘 수도꼭지입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얘 벼랑간 잠가버리면 여기 물 갖다 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죠? 이런 소리가 난다. 급격한 조작. 그 다음에 간격이 클 때, 작을 때. 작으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간격이 작으면 물이 빨리 흘러갑니다. 아까, 연속의 법칙에서 했어요. 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수압이 세면은, 유속이 빠르면, 굴곡부가 많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요, 급수나 급탕에서요, 우리 유속이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2m/s 이하. 요즘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자, 요 수치도 요것도 좀 봐야 됩니다.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죠?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럼 얘 대책은 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요 반대로까지는 또 우리가 또 쉽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수격작용할 때 이런 거를 딱 반대로 해주면 그래도 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 뭐냐면, 요 말, 공기실, 에어 챔버라 그럽니다. 영어로도 알아야 돼요. 에어 챔버 또는 에어 체인버라고도 합니다. 영어. 같이 써줄까요? 자, 요거를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격작용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수격작용하면 얘 그냥 에어 챔버, 에어 체인버. 이게 뭐냐면 공기실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잠그면은 가서 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관이죠. 수직 배관 끝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허공을 만들어 놓은 공기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탁 잠그면은 여기에 압력이 일로 가게끔. 여기서 가서 확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때리는 게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수격작용. 수격작용의 또는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공장에서 파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 공장 거 갖다 수격방지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설치한다. 이렇게. 자,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이 수격작용에 대한 거. 수격작용도, 자, 우리 최근에는 하지만 그냥, 자, 이런 것들은요, 꾸준하게 알아요. 급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자, 우리 320쪽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자, 이 슬리브도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또 나왔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설계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안 나오는 것도 내가 빼버리잖아요. 빼버리고 또 강의할 때 이거 빼버리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또는 뭐야, 슬리브 배관이라고도 해요. 자, 얘는 그냥 결론부터 해서 덕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 요 그림, 그 책에 있죠, 써있죠. 바닥이나, 자, 얘가 바닥입니다. 바닥이나 벽을, 여기를 관통하는데, 여기를 관통해야 됩니다. 관통하는 배관을 우리가 근데 배관 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기에다가 배관 이렇게, 자, 여기 배관 이렇게 설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만약 배관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해봐요. 튼튼하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얘 어떻게 얘 온도에서 늘어나고 줄어들잖아요. 얘 콘크리트하고 얘하고 쇠붙이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돼? 여기 다 균열 가든지 뭐 망가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얘 망가졌어요. 얘가 배관 갈아야 돼. 오래돼 갖고 노후돼 갖고 그럼 이거 다 뜯어내려면 어떻게 뜯어내? 다 부셔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 그러니까 벽이나 바닥에 배관을 관통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 미리, 이 배관 매설하기 전에, 덕관이라고 했잖아. 덕관을 설치한다라는 거야. 덕관. 그러니까 여기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요런 관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관은, 노랗게 지금 내가 한 이 관은요, 그죠? 얘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배관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같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있는 거죠? 지금 구멍이 벽에, 바닥에, 여기에다가 배관 넣는 거예요. 배관 끼우는 거예요. 헐렁헐렁 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자, 요 배관하고, 이걸 뭐라 해요? 덕관이라고 그랬죠? 이게 덕관이 슬리브란 말이죠. 여기 사이는 뭐예요? 실리콘 쏘는 거예요, 실리콘. 실리콘 사서, 물 방수되게 철저히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늘어나고 줄어들 때,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우리 슬리브 또는 슬리브 배관이란 말이죠. 덕관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냐 하면은, 배관에, 자, 요 말이 이제 또, 얘가 배관의 신축을 얘가 흡수해 주는 거죠. 자, 얘가 배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저 이렇게 이렇게 놓습니까? 얘가 여기서 신축을 흡수해 준단 말이에요. 수축과 팽창을 흡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야? 교체와 수리를 용이하게 해 주는 거예요.
자, 요 말이 핵심입니다. 슬리브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배관의 신축을 얘가 흡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체하고 이럴 때도,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실리콘으로 돼 있으니까 얘 교체하기 쉽잖아요. 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펌프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자, 그런 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되는 거에서 보면은, 써 있고, 여기 요거에 관련된 핵심 지문에 보면 2번 보자고요. 핵심 지문에 2번 보면은 배관이 방화구획인 벽 또는 바닥 슬래브를 갈통할 경우에 슬리브와 어떻게 된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배관 사이의 틈은 뭘로요? 모르타로. 내가 저 모르타로 얘기했지만 아까 실리콘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르타로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뭘로 한다고요? 불연제래요, 불연제. 자, 여기. 자, 여기 갖다가 땜빵을 하는 거는 뭘로 한다고요? 불연제로 해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거, 그죠? 당연히. 자, 이런 얘기. 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수주 분리에 대한 얘기도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번의 수주 분리에, 자, 여기에서, 자, 수주 분리, 물하고 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직도. 얼마큼 했어, 우리 저기? 50분 했어? 오늘, 그래, 너무 가지 말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너무 많이 가면 힘들어. 자, 요 문제도 요것도 이제 3번, 4번은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또 가지고 올게요. 자, 그래서, 자, 근데 너무, 지금 실은 오늘 제 펌프까지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희망사항이었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복습 안 하면 우리 시설계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을 꼭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